자, 여러분, 호사마입니다. 정말 가을이 너무 아름답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산과 나무가 이제 단풍이 막바지 단풍으로 치닫고 있고요. 자, 오늘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두메 저수지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찾아오는 중층낚시의 메카 두메지.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또 두메지의 멋진 가을붕어 손맛을 보러 왔고요. 평일인데도 그 잔교마다 사람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자, 제 우측으로는 클럽에서 모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에게서 한 7, 8자리 떨어진 안쪽에 혼자 조용히 들어왔고, 자, 자리를 세팅하고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가을에 두메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렇게 물 위에 떠있는 떨어진 낙엽들을 좋아합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두메지를 가을에 오는 걸 좋아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밥은 포테이토 대립 2개, 소립 1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 두메지에서는 우동 세트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포테이토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볼 거고요. 붕어만 있다면 충분히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 시작은 좀 깊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8척의 낚싯대로 이제 제등 낚시, 찌를 낚싯대 길이만큼 끝까지 올려서 하는 낚시로 해보겠습니다. 중층 낚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 중층 낚시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은 좀 찾아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일단 18척으로 먼저 세팅을 해서 5m 30 에서 6m 사이에 있는 그 붕어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는 일단 처음 시작은 대략 한 9푼대 정도 되는 무크톱의 찌로 시작을 해볼 거고, 찌 맞춤은 2바늘 달고 팔목 정도 맞추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층 낚시는 목내림, 저렇게 찌가 목내림이 되어야 합니다. 18척으로 일단 저렇게 목내림을 시키면서 찌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목내림이 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풀리는 상태가 지금 현재 밥의 상태인데, 사실 조금 풀림이 빠릅니다. 요건 이제 제가 하면서 조절을 할 거고요. 우선은 붕어의 건드림을 찾아야 됩니다. 이 장교 낚시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8척으로 목내림을 시켰다가 되돌림까지 봐주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만약에 붕어가 그 층에 있다면 건드림이 나올 텐데, 18척 맹한데. 18척으로 계속 지금 한 30분째 집어를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내려갑니다. 건드림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내려가요. 이건 별로 좋은 그 층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말로 타나라고 하는데 좋은 타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온이 떨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조금 깊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 건드림이 시원찮아. 18척은 이 정도 했으면 건드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빨리 판단을 하고 낚싯대를 15척으로 줄여봅니다. 이 장교 낚시는 그 붕어의 타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15척으로 바꿔서 낚시를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찌를 끝까지 올리고
찌도 아까 18척에서 썼던 그 찌로 그대로 꽂아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좀 길게 한번 세팅을 해봅니다. 50에 65 정도로 목줄을 길고 단차도 좀 넓게 해가지고 왠지 느낌이 뭔가 붕어가 좀 쉽게 잘 먹지 않을 것 같다. 맞춰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15척으로 시작을 할 때는 목줄을 좀 늘려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척도 역시나 목내림 이후에 되돌림까지 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붕어의 건드림을 볼 거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만든 밥이 풀림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를 진행하면서 밥의 풀림을 너무 빠르지 않게 잡아줄 수 있게 계속 손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 건드림이 나옵니다. 자, 지금 찌가 내려가면서 들어오는 건드림들 보이시죠? 저런 건드림이 있어야 붕어의 입맛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18척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건드림을 15척으로 한 30분 정도 했는데 건드림이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자, 건드림이 나오니까 이제 붕어를 한번 잡아 봐야겠죠. 자, 이 장교 낚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항상 그 편납이 서는 자리에 딱딱 잘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먼저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드림 나오죠. 저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찌를 통해서. 야, 건드리긴 하는데 입질로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네요. 자, 건드림이 나오는데 붕어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명확하게 밥에 입을 대고 먹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15척으로도 거의 30분 이상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유는 뭔가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붕어들의 활성도가 오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측에서 낚시를 하시는 수많은 분들도 이제 바라케로 세트 낚시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낱말이었습니다. 안 나온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세트 낚시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포테이토만 가지고 붕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일단은 먼저 찌의 부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좀 밥이 낙하하는 속도도 더 느리게 가고, 또 붕어에게 이물감을 좀 덜하기 위해서 찌를 부력을 낮추고 목수를 6목에 맞췄습니다. 좀 더 목수를 조절했고, 그러면 이제 밥이 조금만 무거워도 저렇게 잠기겠죠. 잠겼을 때 살짝 들어서 곱해질, 또 살짝 들어서 놔주고 하다가 저렇게 딱 한 목이 나왔을 때 더 이상 곱해질을 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 봅니다. 안 먹네. 왜 안 먹는 거지? 자, 분명히 붕어는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입질로 연결이 잘 되지 않네요. 까칠한데? 그쵸, 좀 까칠합니다. 패턴을 찾아내야 됩니다.
드디어 입질 한번 나왔다. 드디어 건드림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붕어의 입질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찌를 바꿨고요. 붕어의 입질을 받고 이번에는 떡밥을 바꿉니다. 떡밥을 더 가볍고 더 풀림이 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방금 입질 받았던 패턴이 붕어들이 그 밥 가까이 있다가 밥이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풀려줄 때 입질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세트 낚시가 유리한데 지금 포테이토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테이토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 풀림을 세트 낚시처럼 가져가 주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 찌는 현재 바꿨고요. 떡밥을 포테이토 3컵에 이제 대립 3컵에 소립 1컵으로 바꿔서 더 가볍고 풀림이 좋게, 네, 떡밥을 바꾸고 자 투척을 합니다. 아, 히트. 야. 자, 드디어 붕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밥을 바꾸고 천천히 풀리면서 내려가니까 거의 목줄이 다 펴졌을 때 한 마디 탁 들어가면서 입질이 나와줍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주 가벼운 밥으로 천천히 내려줘야 따라와서 먹네. 자, 지금이 오전 11시쯤 됐는데요. 이 11시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가볍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목줄 길게 해줘야 한 마리 나오는 상황. 세트 낚시 하시는 분들도 뭐 3마리 4마리 낱마리만 잡고 계셨고 대부분 이제 많이 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 속입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이제 붕어 한 마리를 잡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붕어의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투척을 하고 있는데, 찌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제 12시 뭐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찌의 움직임은 살아나긴 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위층에서 좀 건드림이 많습니다. 네. 뭔가 건드림이 이제 목적한 수심층쯤에서 건드림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찌가 서자마자 거기에서 건드림이 한두 번 정도 있다가 또 목내림 되는 초반 과정에 또 한두 번. 자, 지금 이제 찌의 움직임을 계속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편납이 자리를 잡고요. 밥이 내려가는 목줄이 펴지기 전에 뭔가 건드림이 있고, 또 목줄이 다 펴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 위층에서 건드림이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의 목내림이 끝났을 때 들어오는 입질에는 이제 후킹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한 마리 잡고 나서 제가 거의 한 20분, 30분 정도를 그 다음 붕어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찌는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몸통이 보인 상태에서 한두 번 껌뻑껌뻑 하다가, 자, 위층에서 위에서, 네, 저런 식의 그 움직임이 자꾸 나오네요. 낚싯대 바꾸자. 아무리 봐도 13.5척이다. 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낚싯대를 한 번 더 바꿉니다. 13.5척으로 더 줄여서 조금 더 위층에 있는 붕어를 한번 노려보기로 합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분명히 붕어는 13척 라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측에 계신 분들이 다 15, 18, 19척을 하고 있어서 이 13척으로 바꾸는 그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꿨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 느낌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서 13척으로 바꾸고 목줄도 한 40에 50 정도로 맞춰줍니다. 네,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한번 먹여보는 낚시를 해보려고. 자, 아무래도 찌 목수를 많이 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밥이 조금만 무거워도 잠기죠. 잠겼을 때 자, 살짝 들었다 놔주고 그러면서 붕어의 그 움직임을 유도하고, 자, 저렇게 한 목 정도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밥의 풀림으로 유도를 합니다. 대신 저기서 밥이 빨리 풀리면 안 되고요. 살살살살살살 풀려주면서 어필할 수 있게. 아, 히트. 자, 이거거든요. 네, 이겁니다. 낚싯대를 13.5척으로 바꾸고 밥을 3번 넣었는데 바로 나오네요. 어우, 사이즈 좋다. 우와. 아, 야, 치기네. 아, 좋습니다. 어우, 나이스 사이즈. 자, 아주 좋은 사이즈의 붕어가 나옵니다. 자, 제가 결국에는 그 붕어의 층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13.5척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밥질 3번 만에 한 마리를 잡았고요. 아까 15척에서 보여줬던 위층에서의 건드림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네. 자, 살짝 들어다 놔주고 자, 저렇게 찌톱이 살짝 보이는 상황이 되면 절대 들어다 놓지 않습니다. 네. 밥은 이미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맞춰져 있고요. 자, 건드리죠. 저기서 밥이 빨리 풀리게 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에 붕어는 가까이 와 있고요. 살살살살살살 풀리는 그 밥에 지금 잔분에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히트. 와, 좋다. 아, 피아노 줄 소리. 이게 바로 두메지입니다. 네. 자, 패턴이 보이시나요? 네. 아, 힘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아, 자, 아주 좋습니다. 네. 바로 2마리가 연타로 나와주죠. 자, 지금처럼 지금도 잠긴 찌톱을 살짝 들어서 놓으면 히트. 자, 이번에는 밥이 내려갈 때 오화색 입질. 아, 역시 이 가을의 두메지 붕어는 찌맛이 오, 환상입니다. 환상. 네. 야, 사이즈 좋고. 어이구. 그리고 붕어들이 가을 붕어들이라 그런지 체구도 높고 힘도 좋고.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네. 바람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자, 바람이 터져도 아까 찾은 패턴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네. 자, 치톱에 선단이 나왔을 때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자연스럽게. 히트. 뭐 바람이 불어도 여지없네요. 네. 바로 저 패턴, 오늘의 패턴. 야, 이 가을 하늘 아래 낚싯대 휘임새가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사이즈 좋습니다. 죽여주네요. 너무 흐르는데 뭐. 바람이 불면 이 바람 때문에 대류가 좀 많이 심해집니다. 네. 지금은 맞바람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고패질을 할 때도 그 대류 반대 방향으로 잘 해줘야 되고. 히트. 자, 지금도 역시나 똑같은 패턴. 네, 한두 목 나왔을 때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주면 그대로 쏙. 자, 오늘의 낚시는 굉장히 대응을 잘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헛방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허챔질이 거의 없다는 거는 붕어가 이물감 없이 잘 먹는다는 얘기고, 그 찌맞춤이나 또 찌의 부력이나 여러가지 채비가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허챔질 없는 낚시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원래 이 두메지가 허챔질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멘붕이 올 정도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좋다. 패턴을 잘 찾았네요. 가을 붕어. 자, 찌가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고패질을 할 때도 저렇게 대류 반대 방향으로 자꾸 해줘야 되고, 야, 찌맛이 그냥 사라져버리네. 자, 이렇게 중층 낚시는 한번 내가 원하는 층에 집어가 되면, 그리고 그 패턴을 찾아내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마리수의 붕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지금도 한번 고패질 하고 나서 딱 한 목 나왔을 때 기다려주죠. 그러니까 밥 사이즈가 딱 저 정도가 됐을 때 어필이 되는 거예요. 네. 히트. 와, 찌가 그냥 세목이 사라지네. 세목이. 와, 이건 뭐, 와. 나오는 붕어들이 전부 사이즈가 좋고 하다 보니까 찌맛도 좋고요. 또 처음에 순간적으로 치고 박는 그 힘도 좋고, 역시 중층 낚시의 메카 답네요. 네.
자, 한 가지 이렇게 그 깊은 목내림이 됐을 때 이제 고폐질을 저렇게 들었다 놨다 이제 다태사소이라고 하는데, 네, 저런 고폐질을 지금처럼 저렇게 너무 빠르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밥 사이즈도 좀 너무 크고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흔들어 주기만 하면 붕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중엔 멀어집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찌의 움직임이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네, 흔들어도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붕어는 멀어졌고 건드림은 없고, 아무리 기다려봤자 저런 상황에서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폐질 한 두세 번 안에 밥이 딱 원하는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사이즈의 밥으로 풀림을 유도해서 먹이는 낚시, 그게 오늘의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고폐질 하다가 결국에는 건드림 없어서 밥 다 풀려버리고, 네, 저렇게 그냥 끝나버리죠. 네, 빨리 회수해서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헛방 없이 붕어를 단시간 내에 많이 잡아내려는 방법은 그날그날마다 다른데,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패턴, 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밥으로 깊게 목내림 시키고,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유도를 해서 밥의 사이즈를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맞춰준 사이즈를 가지고 붕어에게 어필을 하다가 먹이는 낚시. 네. 그죠? 지금처럼 두 번 정도의 고폐질 이후에 찌톱 선단이 살짝, 네, 보일 정도가 되면 스톱. 이 상태에서 기다려줬다가, 네, 이게 오늘의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네. 자,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네, 조용히 떨어져서 혼자 굉장히 진한 손맛을 당차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날의 상황이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테이토만 가지고 또 이렇게 재밌는 손맛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네,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가져가 버리는 입질. 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공격적인 낚시. 네, 그리고 공격을 좀 하다가 이제 붕어가 살짝 힘이 빠질 것 같다 할 때 또 살짝 느슨하게 해줘서 풀림으로 유도해서 잡는 낚시. 그러니까 붕어랑 되게 그 재밌는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 잔교 낚시의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날그날의 패턴을 찾아서. 사이즈 좋다. 자, 저는 저렇게 낙엽을 감싸고 나오는 붕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제 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붕어들의 활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온이 떨어지고 수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또 일교차가 커지면 또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스톱 시켜서 기다려주죠. 자, 지금은 찌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제가 챔질을 했는데 붕어가 걸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붕어는 입질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걸려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입에 걸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랜딩을 하고 있는데, 붕어를 담아서 보니까요, 그 윗입술 바로 위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먹은 붕어가 아니고 바로 이제 그 떡밥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붕어들이 뭔가가 맞지 않으면 바로바로 입을 대지 않는, 네. 사실은 이 두메지 붕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 소위 말해서 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을 많이 맞은 붕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활성도가 정말 좋을 때를 제외하고는 쉽사리 이렇게 많이 나와주는 붕어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좀 평일에 와서 붕어들의 그 패턴을 찾아내서 손맛을 보면 그 손맛은 배가 되죠. 주말에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까칠해지고 정말 세트 낚시로 집중을 해야 주말에는 손맛을 볼 수 있지만 평일에는 그나마, 네. 지금도 뭐 한 잔교에 총 한 30분 정도, 네, 계시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뭐 또 뭐 한몫이 그냥 사라져 버리네. 네. 뭐 어쨌든 평일에 와서 이렇게 포테이토로 또 좋은 찌맛과 손맛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네. 깨끗하다. 중층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중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두메 저수지는 꼭 한 번은 오셔야 되는 필드가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층 낚시, 잔교 낚시 필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역시 가을은 붕어의 계절입니다. 네, 가을 붕어는 힘도 좋고 경치는 더더욱 좋고. 자, 지금 찌톱 선단이 거의 살짝 보일 정도이죠. 네, 저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역시나 그 정도의 밥 사이즈를 두고 오로지 밥의 풀림과, 네, 너무 빨리 풀리지 않게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붕어가 먹습니다. 그게 오늘의 패턴이죠. 그렇죠. 역시 그 가을 하늘과 낚시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또 뭐 기온이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정말 그 짧은 시간입니다. 거의 제가 오전 10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낚시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그 20마리 정도 되는 붕어들을 뭐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좀 좋은 붕어들과 좋은 입질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마리수를 또 볼 수 있는 곳이 두메지고, 오늘 정말 패턴과 그 붕어의 층을 찾아서 재밌는 낚시 했습니다.